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서 바로 출발해 볼까요? 사전 접수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이죠? 오늘 장이 뜨거웠던 종목이죠. 맞아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 시청자 4373님께서 사연 남겨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1,400원이고요. 비중 40%로도 두둑하게 잘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17%나 두 자릿수 급등을 했잖아요. 12,53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하면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둔 이수페타시스 역시 덩달아서 서프라이즈한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같이 지금 신고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한데요. 이러한 급등세에 힘입어서 시청자님께서는 무려 20%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 비중도 40% 가지고 계시고요. 4월 초에 방송에서 실적이 좋다 해서 매수를 했다고 하십니다. 네. 하지만 매수 직후에 좀 급락을 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또 급등에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엔 단기로 접근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또 주가가 급등하니까 또 우리가 욕심이 나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좀 장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비중도 40%로 두둑하게 네. 실으신 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정말 든든하게 채워지니까 부럽습니다. 여기서 멈출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심층 분석과 함께 목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키워드 어떻게 잡을까요? 이수페타시는 고다층 기판 대표 기업이다. 고다층 기판의 대표 기업이다. 반종미 소장님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이슈는 좋은데 네. 저는 비중 축소. 비중 좀 줄여낼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의견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다층 기판의 대표 기업이다. 긍정적으로 네. 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이제 PCB 업체인데 이제 기판, 이제 IT 칩 이렇게 받고 하는 건 기판은 대다수 이제 중국 업체들에서 이제 저가가 많이 해서 우리나라 기판을 갖고 몇 개 회사만 이제 생존돼 있는데요. 네. 그중에 고다층 기판은 MLB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고사양화된 이제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뭐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센터 서버향에 뭐 들어가고요. 유선 통신용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많이 뭐 몇 층으로 계속 쌓는 계속 이제 청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기술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유선 통신용 쪽에서는 몇 개 회사, 세계적 몇 개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한 개다. 그래서 경쟁력도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실적이 좀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용도 확대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공장이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공장도 앞으로 중국 거를 안 쓰면 우리 이수페타시스 걸 미국에서 좀 많이 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매출이 확대될 거로 기대됩니다. 현재 매출 이익 기준으로 보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 PCB 업체들은 경쟁력 때문에 네. 크게 제 가치를 평가를 못 받고 저평가 영역에 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MLB 쪽이 채용이 늘어나서 실적이 우상향으로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에 많이 늘고 앞으로 한 자릿수로 늘어갈 거로 보이는데 이익은 올해보다 내년부터 더 늘지 않을까 보고요. 그래서 이익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기업이 계속 우상향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 PCB 쪽은 IT 수요에 의해서 실적이 등락이 아주 심했거든요.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좀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다층 기판이라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또 그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좋지만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다 모든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기는 한데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구글, MS, 인텔 등을 좀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적인 그 레퍼런스는 굉장히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금일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러니까는 매출액이 약
65억 달러에서 71억 9천만 달러로 상회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최근 실적만 봐도 한 영업이익이 한 6% 이상 증가를 했는데 사실 기업의 특성상 그 영업이익이든 실적이 뭐 다이나믹하게 확 뛰거나 그럴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재무가 하나씩 이제 상승을 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올해에 좀 어느 정도의 그 아까 지금 그 문의 주신 분이, 네. 문의 주신 분께서 그 지금 뭐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 좀 올해는 다소 좀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익이 극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는 그만큼은 좀 보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과금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서 영업이익이 좀 일부는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은 회사 자체에 대해서 성장세는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던 비에 올해는 좀 환율이 좀 그렇게 뭐 좀 낮아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들이 약간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초반대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GPT나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멘텀적으로는 추가 상승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사연을 주신 분께서 네.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외인과 기관도 수급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그 구간을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374님 맞춤으로 이렇게 상담을 잘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올해는 영업이익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덜어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조금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 전문가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앞서 이제 이 미중 갈등이래 조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경쟁 업체 중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수페타시스 좀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주로 좀 어느 정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 전부 다 피해주죠, 일종의. 그러면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피해를 본다면 다른 이제 매출이 꺾여 준다는 그럴 수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에 있는 공장이 한 지금 10층에서 12층 이제 레이어 다층으로 들어가는데 BCB가 이게 한 이제 더 높아진 한 18층 이렇게까지 쌓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력이 앞서가는 거죠, 수익성도. 그런 측면이고 지금 나머지 사실은 뭐 BH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스키드 이런 우리나라 PCB 업체라는 것은 IT 수요가 급격히 줄어서 올해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회사만 이 기술력 있는 이제 MLB 쪽으로 이제 특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좀 늘어나는 거고 특히 PCB 업체 중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걸 뭐 수요에 마진이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악화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고 오히려 그것을 미국에서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수페타시스가 오늘의 엔비디아와 관련주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훈풍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MLB라는 경쟁력이 인정을 받은 건 앞으로 챗 GPT라든지 AI, 뭐 자율주행 이런 곳에서 더 많이 필요하고 사용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또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챗 GPT 관련주로서도 이수페타시스는 영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게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 것도 그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지금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일단 뭐 해외 쪽의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국내는 아직까지는 지금 뭐 네이버가 7월에 하이퍼클로바 X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에 필요한 PCB든 뭐든 간에 제일 먼저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이수페타시스가 그러니까 동사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우주 항공 산업도 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 항공 산업도 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실 좀 그 종목의 포인트를 잡자 한다면 한 가지 테마 섹터로만 가지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방면에 다양하게 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알고 봤더니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었다면 오늘 이제 나로가 이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일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장기간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스페타시스는 숨어있는 재료는 우주 항공과 관련된 재료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 PCB 관련된 그리고 AI나 GPT 이쪽에 좀 많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주셨지만 또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단기적인 대응에 의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 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의 투자 전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훈 전문가님, 그럼 이 종목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는 보유해도 될 것 같고요. 보유할까요? PCB나 IT 쪽에서는 이만한 올해 이익과 안정적인 매출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IT 수요가 급격히 줄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미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특히 성장할 걸로 보여서 일단은 저는 뭐 보유를 해야 되고 목표가는 현재보다는 단기적으로는 14,500원인데 길게 보면 좀 더 본다면 손절가를 11,700원인데 손절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를 했다가 18,000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게 천지 차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2차 전지도 미국의 공장을 앞으로 많이 짓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IT 수요들은 전반적으로 세계 글로벌 내려가는데 미국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급격히 키우기 때문에 우리 이수페타시스는 예를 들어서 칩을 다청이 되기 때문에 고사양 특히 뭐 챗GPT 관련 거 마찬가지고 그럼 엔비디아 칩도 마찬가지 안에 이제 챗GPT 관련된 이게 칩이 엄청 비싸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은 기술력 갖고 있는 층으로 이제 쌓여 반도체처럼 반도체도 단을 계속 쌓고 있듯이 그럼 작은 작은 소규모를 그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계속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쪽에 발전해 나가서 미국의 수혜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해만 안 나면 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종민 소장님의 전략은 어떨까요? 비중을 줄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전문가님하고 사실상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래요? 일치하는데 네. 저는 좀 그 투자 원칙에 대해서 좀 이 부분들을 포커스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4373님께서 결국은 이제 단기로 접근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단기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굉장히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도 있고 추세나 수급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시간의 현재가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12,800원대 지금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내일도 제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3,500원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반으로 좀 줄이자. 왜냐면은 지금 시장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에서 20%로 이제 줄이게 되면 그 20%는 일단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이 목표가는 13,500원인데 그 13,500원에서 지금 반절을 덜어내셔라.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신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5,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는 따로 안 잡을까요?
네, 손절가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가까지 안 가면 제일 좋은데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보기엔 한 9,800원대 아래 내려오면은 그 이전에 4월부터 5월 때 그때 조정받았던 흐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지금 갭을 좀 띄워줬기 때문에 조정폭이 나온다 한다면 상승 후에 조정폭이 나온다 한다면 거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두 분의 심층 분석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서는요,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주셨고요. 따라서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13,500원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15,000원까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손절가 9,800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는요, 고다층 기판 대표 기업이다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목표가 일단 14,5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11,700원입니다. 요 11,700원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18,000원까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